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8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서울 기온이 영하 10도로 뚝 떨어졌고 내륙엔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매서운 강추위에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고향과 양주에서 다방 여주인을 살해한 이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강도살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얼굴을 공개한 채 수배를 이어왔는데 구체적인 신상을 공개할지 오늘 결정합니다. 미국 연방항공청이 비행 중에 동체가 뜯겨나갔던 보잉사의 동일기종 항공기에 운항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안전하다는 확신이 있을 때까지 171대의 비행기에 대한 긴급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북한이 사흘 연속 서해에 350발을 포격하며 도발 수위를 높였습니다. 북한 측은 실제 포격이 아니라 기만 작전도 있었다고 발표했는데 합동참모본부는 저급한 선동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오늘 아침 밖을 나서실 때 목도리도 챙기시고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찾아온 강추위가 절정입니다. 내륙 곳곳엔 한파특보도 내려졌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소 추위가 풀린다고 하는데 전국엔 다시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에 한반도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수은주는 영하 10도, 대관령은 영하 18도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어제 아침보다 5도에서 9도가량 낮습니다. 출근길 시민들은 두터운 패딩은 물론 목도리와 장갑으로 온몸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매서운 칼바람을 막기가 쉽지 않습니다. 강추위도 힘든데 이면도로 곳곳엔 빙판도 남아 있습니다. 주말 사이 내린 눈과 비가 추위 속에 그대로 얼어붙은 겁니다.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에 경기 동부와 강원도 등 내륙 곳곳엔 한파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낮에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하권에 머물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추위의 기세는 내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전국에 많은 눈이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서울, 경기에서 눈이 시작돼 차츰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내일 오전엔 눈으로, 오후엔 비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내일 하루 서울, 경기와 강원도에 3에서 10cm, 많게는 15cm 넘는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충청과 전북 북부, 경북 내륙은 모레까지 1에서 5cm의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 수요일 눈이 그치고 난 뒤에는 평년 기온을 웃돌며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주말 사이 한강에서 한 여성이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습니다. 경기도 이천에 살던 30대로 파악이 됐는데 경찰이 흔적을 되짚어보니 일단 타살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30대 여성 A씨가 서울 광진구 올림픽대교 인근 한강에서 발견된 건 지난 6일 밤 8시 7분쯤이었습니다. 사람이 물에 떠 있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여성은 올림픽대교에서 약 200m 떨어진 수면 위에서 발견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의 A씨를 급히 인근 병원에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여성의 소지품이 담긴 가방과 외투도 근처 도로에서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A씨는 모자티와 바지를 입고 있었고 가슴 쪽이 흉기에 찔린 상태였습니다. 발견했을 때 수면에 계셨는데 의식이랑 호흡이 없으셨고요. 가슴 쪽에 칼이 꼽혀 있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낮 1시쯤 경기도 이천집에서 나와 대중교통으로 서울 광진구 한강공원에 저녁 7시 반쯤 들어섰습니다. 이후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불과 37분 사이에 사망한 겁니다. 경찰이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A씨가 공원에 들어선 이후 현장에 드나든 다른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을 나선 이후부터 한강공원에 들어서기까지 A씨는 다른 누군가와 접촉한 흔적도 없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 때문에 타살 가능성이 높지 않은 걸로 보고 있지만 이천 거주 여성이 한강공원까지 온 데다 가슴이 흉기에 찔린 점 등 의문이 남습니다. 국과수는 오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유족의 진술과 CCTV 등을 토대로 추가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항공기의 창문이 깨지고 벽에 커다란 구멍까지 뚫리면서 비행기가 날자마자 비상 착륙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미국 항공 당국이 이 항공기와 같은 기종의 운항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171대의 항공기가 안전하다고 판단돼야만 움직일 수 있게 됐습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하늘을 날고 있는 여객기의 옆문으로 검은 하늘이 보입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오고 승객들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앉아 있습니다. 현지 시간 6일 미국 포틀랜드 공항을 이륙한 알래스카 항공 소속 항공기의 동체 일부가 뜯겨나갔습니다. Yes, we need it as we declared an emergency. We have 177 passengers on board and our fuel is 18,900. 아찔한 순간은 20분가량 이어졌습니다. 당시 타고 있던 승객은 위험했던 상황을 회상합니다. I guess a boy and his mother were sitting in that row, and his shirt was sucked off him and out of the plane, and his mother was holding onto him, and she said her own little boy's phone went out too. 알래스카 항공은 현지 시간 7일 보잉 맥스9 기종이 기술적 검토를 받는 동안 운항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연방항공청이 해당 기종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때까지 기술적인 검토를 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같은 기종을 보유한 아에로멕시코와 코파 항공도 맥스9 기종의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171대의 항공기가 미국 현지에서 대기하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리 국적 항공사 중에서 맥스9 기종을 운용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같은 제조사의 유사 기종인 맥스8 기종 14대가 대한항공 등 국적 항공사 5곳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맥스8 기종에 대한 기술적 결함 여부를 선제적으로 집중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JTBC 김서연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마약을 상습 복용 중이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머스크가 향정신성 의약품인 코카인, 엑스터시, 케타민 등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머스크는 지난해 7월에도 지인과의 파티에서 마약을 복용했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 측은 수시로 약물 검사를 받았지만 한 번도 검사에 걸린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향과 양주에서 다방 여주인 2명을 살해한 이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자신을 무시한 사람들에게 강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게 범행의 이유였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얼굴을 내걸고 공개 수배를 해왔는데 오늘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더 자세한 신상을 공개할지 검토에 나섰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법원으로 들어옵니다.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지난달 30일 경기 고양에서 지난 5일엔 경기 양주에서 다방업주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모 씨입니다. 강릉으로 도주하시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셨어요? 고소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법원에 출석하면서도 계획하고 살인을 저지른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계획된 범죄였습니까? 술만 먹으면 강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는데 우발적인 범죄라는 걸 강조한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살인과 함께 현금도 훔친 점 등을 미뤄 이 씨에게 강도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강도 살인죄는 살인죄보다 더 무거운 벌을 받습니다. 전과 5범 이상인 이 씨는 과거에도 주로 경기 북부에 있는 카페나 식당 등에서 금품을 훔치다가 수감과 출소를 반복했습니다. 경찰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이 씨의 얼굴과 나이,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북한이 어제까지 사흘째 서해상으로 포탄을 사격했습니다. 우리 군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어제 오후 4시부터 5시 10분까지 연평도 북방에서 90여 발 이상의 포병 사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NLL 이남에 떨어진 북한군 포탄이 없어서 우리 측 피해는 없다면서 대응 사격도 계획에 없다고 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6일엔 폭약을 터뜨렸다고 주장했지만 우리 군은 수준 낮은 심리전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경찰이 오늘부터 안전모를 안 쓰고 이륜차를 타는 운전자의 뒷번호판까지 찍는 카메라로 단속합니다. 신호와 과속을 단속하는 후면 무인 카메라에 안전모의 착용 여부까지 알 수 있게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뒤에만 달려 있어서 차량의 앞만 찍는 기존의 무인 카메라로는 단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오늘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단속과 계도는 물론 홍보도 해서 3월부터 정식으로 단속에 나섭니다. 밤사이 온라인에선 어떤 뉴스가 화제일까요?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미국 현지에선 곧 골든글로브 시상식이 열립니다. 그런데 현지에서는 시상식이 엄청난 혼란에 빠질지도 모른다고 걱정인데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이후에 처음 텔레비전으로 중계되는 영향력 있는 시상식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시위대가 등장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FBI를 비롯해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일어난 연이은 사고에 여행 계획을 취소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죠. 지진 때문에 알람이 울려도 외국인이라 알지 못할 수도 있는데 한글로 피난하라고 알려주는 이 애플리케이션이 도움이 된다, 이런 정보가 많이 공유됐습니다. 재난 시에는 무료로 개방되는 와이파이도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보세요. 할리우드 배우 조디 포스터가 한 인터뷰에서 말한 이 말이 화제입니다. 농담처럼 Z세대랑 같이 일하는 게 좀 짜증이 난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Z세대가 기분이 안 좋으니까 10시 반에 출근할게요,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다네요. 우리에게는 MZ세대 이렇게 익숙한데 세대 갈등 미국에서도 남일이 아닌가 봅니다. 꿀벌처럼 바쁘게 찾은 뉴스를 전하는 뉴스 B 시간입니다. 요즘 서울 곳곳에선 주인공이 없어도 생일을 축하하는 잔치가 열리는 곳이 많습니다. 아이돌의 생일을 축하하고 싶은 사람들이 팬들이 함께 모여서 행사도 기획하고 생일을 즐기는 건데요. 가장 흔한 건 K-팝 아이돌이지만 배우도 과학자도 생일 카페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이런 문화를 즐기기 위해 한국을 찾는다는데 특별한 생일 축하 현장 이희령 기자와 가보시죠. 일본인 마유미 씨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마유미 씨는 BTS에서 제일 좋아하는 멤버 B의 생일을 축하하러 한국에 왔습니다. 태형님은 군대에 있지 않나요? 아, 네. 같이 태형의 近くでお誕生日をお祝いしたい. 마유미 씨의 본격적인 생일 축하 여행은 생일 카페에서 시작합니다. 이곳은 평소에 일반 카페로 영업을 하는 곳이지만 지금은 B의 생일 카페로 바뀌어 있습니다. 대형 현수막 그리고 생일을 축하한다는 간판이 있고요. 이 왼쪽에는 B를 상징하는 캐릭터 곰돌이 인형까지 설치돼 있습니다. 안에선 주문부터 합니다. 생일 카페에는 생일 주인공과 관련된 특별한 메뉴들이 준비돼 있는데요. B를 상징하는 곰돌이 캐릭터 마카롱 그리고 쿠키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음료를 구매하면 이렇게 특별히 디자인된 데일밴드, 컵홀더, 포토카드와 포스터까지 함께 받아볼 수 있습니다. 카페 안에 가득한 B 사진을 사진과 영상으로 열심히 담아봅니다. BTS B 생일 카페는 전국에서 50곳 정도 열렸습니다. 서울에만 30곳이 넘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한 K-팝 문화지만 이젠 외국에까지 퍼졌습니다. 이른바 생일 카페 투어를 하는 팬들도 많아졌습니다. So we have planned to visit like 4 or 5 cafes. All days for birthday. Yeah. 마유미 씨와 다른 카페에도 가봤습니다. 테이블 위에 인형과 포스터, 포토카드가 가득합니다. 카페 방문을 기념하는 인증사진을 찍으려고 진열해둔 겁니다. 용산에서 여러 곳 들려서 거기서 사진 찍고 굿즈 모으고 오늘은 이제 홍대 쪽 나와서 그 카페에서 받은 거를 현장에서 찍어서 이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たくさんのファンの人が撮った写真をいろんなカフェで楽しむことが大事です。毎年12月30日をセカンのカフェでいろんなカフェで楽しむことが私の幸せです。
네, 500분에서 많을 때는 700분까지도 오세요. 저희는 지금 대관료는 없고 고객님들이 구매하시는 음료나 디저트 수익으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장님들께는 도움이 좀 되나요? 일반 손님보다 훨씬 매출이 적을 때도 있고 일반 손님보다 훨씬 매출이 많을 때도 있고 거의 복불복이라서. 이벤트 행사 대관을 전문으로 하는 카페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티켓을 끊어서 굳이 오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해외 팬분들 유입이나 외화 유입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생일 카페는 보통 평범한 팬들이 주최합니다. 대관료가 무료인 곳에서 한다고 해도 주최 비용이 들지 않는 건 아닙니다. 100만 원 안에서 다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어떤 굿즈를 제작하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기본적인 뭐 포토카드, 뭐 엽서 이런 거는 사실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진 않는데 이제 조금 더 퀄리티 높은 걸로 가면 더 넘겠죠. 예. 하지만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나누는 건 가치를 따지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수익은 딱히 없죠. 마음이 배불러지는. 아, 좋아하시는 분들 많구나에 대한 뿌듯함? 보통은 팬들끼리만 즐기는 행사인데 드물게 주인공이 찾아와 더 특별한 기억으로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성민 배우님이 딱 나타나신 거 놀랐죠? 아, 진짜 오실 줄 몰랐다. 기습방문이었습니다. 직접 사인도 해주고 작은 팬미팅이 열렸습니다. 계속 웃으셨어요. 아이고 너무 고맙다 하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오래 있다 가셨어요. 끝나고 나서 뭐 밥 먹으라고 치킨 하나씩 사주셨어요. 연예인을 위한 생일 카페만 열리는 건 아닙니다. 여기선 지금까지 한 번도 열린 적 없었던 특별한 생일 카페가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이돌이나 배우 같은 연예인이 아니라 과학자 아이작 뉴턴의 생일 카페입니다. 뉴턴 하면 떠오르는 사과 모양 풍선이 붙어 있습니다. 메뉴도 사과 주스, 애플티, 사과 모양 빵으로 준비했습니다. 뉴턴이 그려진 엽서와 포토카드도 줍니다. 이곳 뉴턴 생일 카페도 다른 생일 카페처럼 예쁘게 꾸며 놓았는데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실제 사진이 없으니 초상화로 등신대를 만들었고 무려 381번째 생일을 기념한다는 겁니다. 저는 청주에서 살고 있고 물리학을 전공을 하고 있는데 여기 와보면 정말 재밌게 좋은 경험이 되겠구나 해서. 특별한 컨셉에 맞춰서 입고 오신 건가요? 네, 그 아이작 뉴턴경의 그 시대에 맞춰서 중세시대 드레스로 입어봤습니다. 이번에 샀어요. 또 이런 게 열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파인만을 좋아해서 파인만 시 생카가 열려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생일 카페와 다른 특별한 점도 있습니다. 벽에는 사진 대신 뉴턴과 관련된 글을 붙여두었습니다. 과학 강연도 열립니다. 이벤트도 수학 퍼즐을 풀면 선물을 주는 방식입니다. 8061이 아니고 8062고요. 6이에요? 네. N이 두 개인 걸 못 발견해가지고. 푸는데 30분 넘게 걸리는 것 같아요. 꽤 어려워요. 네. 17세기에 살았던 과학자를 현대사회로 불러낸 이 행사. 어렸을 때 뉴턴에게 반해 물리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키워온 한 물리학도가 주최했습니다. 만화로 된 크린키피아를 보고 굉장히 매력을 느꼈어요. 되게 자연 현상을 저렇게 수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구나. 아, 넌 뉴턴이 너무 좋아. 나도 이제 약간 뉴턴처럼 물리학자가 되어야지. 실제로 독일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하게 됐고 그동안은 뉴턴 생일을 혼자 기념해왔습니다. 영국에 직접 가서 뉴턴의 무덤을 둘러본다던가 아니면 케이크나 이런 거를 이렇게 따로 사가지고 본다고 생각하고 편지를 써본다던가.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3일 동안 700명 정도가 방문했습니다. 제가 옛날부터 생일 카페 문화에 상당히 관심이 있었거든요. 소규모로 처음엔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커져버렸습니다. 뉴턴은 지금 현대 물리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만든 사람이에요. 뉴턴이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길래 이렇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축하 파티까지 할까? 그런 궁금증을 통해서 과학의 일종의 입문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고 축하한다는 마음은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인물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추위는 한낮에도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낮 최고 기온이 서울 0도, 철원 영하 1도에 머물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은 전국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 수도권에는 10cm가 넘는 폭설도 예고됐습니다. JTBC 아침 NL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